안녕하세요. 이준아빠TV의 이준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9번까지 풀고 제가 여기를 숙제를 내줬죠? 숙제했나요? 조금 내었어, 조금. 2페이지. 한 페이지와 하이레벨 한 문제, 1번. 이렇게 숙제를 냈죠. 자, 몇 문제 안 되니까 우리 조금 더 집중 많이 해서 한번 선생님 풀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뭐지? 이게 도형이 막 쌓여져 있네. 너희들이 블럭 쌓기처럼. 자, 그런데 여기엔 신기한 내용이 숨어져 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네 변의 길이의 합이 28cm인 정사각형이 10개가 있어. 그걸 쌓은 거야. 그럼 네 변의 길이의 합이 28이란 얘기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몇이다? 4로 나눈 4, 7에 28. 한 변의 길이가 7cm야. 그런 정사각형을 10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 붙여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 전체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요 세는 게 아니라 겉에 요런 부분의 길이만 합해라 이거지. 그럼 그게 과연 몇일까? 자, 그거를 생각해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를 합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거를 여기 따로따로, 여기 따로따로, 여기 따로따로 센 친구도 있을 거야. 뭐 괜찮아. 근데 이 방법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보자. 뭐냐면 먼저 요 부분과 요 부분, 잘 안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할까? 요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를 선생님은 이렇게 구해. 얘랑 같은 길이는 여기에 연결해주면 되고, 얘랑 같은 길이는 여기에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하지 말고 대신 여기와 여기를 구하겠다. 오케이? 그럼 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또다시 이번에는 여기를 포함하여 이만큼을 구하고 요만큼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길이와 똑같은 여기를 구할 거고 요 길이와 똑같은 여기를 구할 거야. 즉 여기는 구할 필요 없이 여기와 여기를 구하면 된다.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엔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만큼을 구하지 말고 여기를 구하자. 마찬가지 여기를 구하지 말고 여기를 구하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있던 도형 있잖아요. 여기 이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봐, 요거랑 이거랑 됐지? 이거랑 같지? 요거랑 같으니까 요 세로에 있는 요 길이는 여기와 같고 그 다음 얘는 여기랑 같으니까 이 부분과 함께 여기는 얘랑 같고 이 부분과 함께 이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여기를 모두 더한 거와 같아. 이걸 이렇게 바라봐도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위에서 바라봐봐. 위에서 바라보면 문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설명할 때 그렇게 할까? 여기서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 선들을 모아보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그 세 개를 연결해봐. 이 길이랑 어때? 똑같단 말이야. 이번엔 이쪽으로 바라봐봐. 이 길이의 합과 이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즉 우린 여기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이 길이가 얘네들의 합이고 이 길이가 얘네들의 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결국 아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계단 형식의 그 도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그냥 이 전체의 둘레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어때? 신기하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7cm였던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7이 4개 있네.
28. 여기도 4개 있네. 28. 둘이 더하면 56. 근데 이거 둘 더하는 게 아니다. 정사각형이네. 그러면 28을 4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8, 4, 32, 4, 2, 8이니까 여기 1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112cm가 둘레가 된다. 괜찮죠? 재밌죠? 다음 또 재밌는 문제 11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색 도화지에서 이게 약간 파란색 있죠? 이런 색 도화지인데 거기에서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모양 2개를 잘라낸 거야. 즉, 이 모양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지 4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아요. 그걸 잘라냈을 때 남은 색 도화지의 둘레는 몇입니까? 이게 문제죠. 그럼 둘레라는 건 겉에 드러나 있는 여기 이만큼의 길이를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는 여기 따로 구하고 여기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하고 이걸 언제 합니까?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여기를 구하지 말자. 여기를 구하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네. 여기도 구해야 되네. 이거는 이거랑 같으니까 여기를 구하지 말고 여기를 구하자. 요 안쪽에 있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 표시해 줄게. 요거랑 남은 부분, 이거랑 합치면 얘가 되죠. 여기도 이거랑 요거랑 합치면 얘가 됩니다. 즉, 직사각형 전체의 둘레를 구한 거에다가 이건 셌지, 요것도 셌지. 아직 얘네는 세지 않았어. 요거만 따로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요 문제를 푸는 요령이야. 그럼 해볼까? 20, 10 더하면 30인데 직사각형은 2개씩 같은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준다. 60이네. 거기에 아직 세지 않은 선분이 있죠? 그게 여기 4군데지.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여기가 6cm입니다. 그러면 6cm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6, 4, 24. 그 둘을 더한 게 저 녹색 도형의 둘레가 되는 거야. 답은 뭐라고 쓰면 돼? 84cm라고 쓰면 되겠죠? 네, 괜찮았습니다. 12번. 다음은 이건 그림이 안 그려져 있네. 우리가 그려야 돼요. 다음은 어떤 도형을 만든 순서입니다. 이 도형의 둘레는 몇 cm일까요? 보기에 박스에 있는 그 내용대로 도형을 그려봐서 둘레 구하는 문제인가 봐. 1번.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3개를 변끼리 맞닿아 이어서 옆으로 나란히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다는 얘기야. 요거를 붙일게요. 복제, 붙이고, 복제,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리고 이 두 번째 1에서 만든 도형의 양옆에 한 변의 길이가 8cm이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어서 그렸다. 이 둘레는 몇일까요? 라는 게 문제네. 이건 뭐 그림만 그려놓으면 너무 쉽네요. 왜 쉬워?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이거든. 다 이게 8이야. 8. 여기도 8이야. 그럼 이 삼각형은 얘가 8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다 8이겠지. 즉 겉에 드러나 있는 부분의 선분이 모두 다 8cm예요. 그런 게 몇 개 있는지만 세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 1개, 2개, 3개, 얘도 8이죠. 4, 5, 6, 7, 8, 9, 10개. 8cm가 10개 있다. 8 곱하기 10, 80. 이거 너무 쉬운데요? 80cm가 둘레다. 13번으로 넘어갑시다.
연하는 13번. 연하는 어떤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부터 5cm 간격으로 변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각 변에 찍은 점이 모두 7개씩일 때, 변에다가 찍는 거구나. 5cm 간격으로. 그럼 정사각형 4변의 길이의 합은 몇일까요? 라는 게 문제네. 또 단서 중요하다. 단서. 정사각형의 4꼭지점에 모두 점을 찍었습니다. 꼭지점에도 점을 찍는 거구나.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반듯하지? 한 꼭지점으로부터 5cm 간격으로 이렇게 5cm 간격으로 점을 찍는 거야. 근데 각 변에 찍은 점이 모두 7개씩이래. 그럼 이쪽에 찍힌 점이 7개인데 각 꼭지점에는 4꼭지점에 모두 점을 찍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기본적으로 찍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7개로 찍는 거야. 5cm 간격으로. 그러면 요 사이에는 몇 개의 점을 더 찍어야 돼요? 7개가 되려면. 이미 2개는 찍혀 있으니까 5개의 점을 여기다가 5cm 간격으로 찍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또 살짝 배운 내용을 응용을 해보면 5cm 간격으로 점이 콕콕 5개가 찍혀져 있어.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5cm 간격으로 5개의 점을 찍었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몇일까? 5cm가 5개가 있을까? 생각해보자. 5cm 간격으로 점을 5개를 찍었습니다. 그럼 5cm 간격의 이 길이가 5개가 있을까요? 세보면 되지. 아니야, 6개야. 점이 5개면 변은 6개야. 하나, 둘, 셋, 넷, 5, 6.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를 5cm 간격이 5개가 있구나 라고 하면 안 되고 6개가 되는구나. 즉 30cm가 한 변의 길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랑 같아? 테이프. 직사각형 테이프를 3장을 겹치게 이었다.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생겨? 2개. 그러면 테이프가 3개. 테이프 4개를 겹치게 붙인다. 그럼 겹쳐진 부분이 몇 군데 생겨? 3군데. 그런 거랑 같은 거야. 이 선분에 점을 5개를 찍었다. 그러면 같은 길이의 선분이 6개가 되는 거야. 점이 5개면 선분이 5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그려서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겁니까? 이 정사각형의 4변의 길이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 한 변을 구했으니까 곱하기 4만 하면 되죠? 그래서 120cm가 정사각형 둘레가 됩니다. 다음은 14번. 도형 안에 선분 2개를 그어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이 5개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선분 2개를 그어보세요 라는 게 문제야. 우리가 그려져 있는 거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찾아보기만 했지 직각삼각형이 5개가 되도록 우리가 그려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이거 그려보는 것도 공부야. 자꾸 그려봐야 돼. 자, 일단 삼각자를 딱 대가지고 보면 여기가 직각일 거예요. 직각이라고 문제에 표시도 돼 있네. 그러면 지금 선분을 하나도 안 그은 이 상태에서 벌써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선분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딱
두 개를 그으면서 5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이거 봐봐. 선분 하나를 한번 그어볼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그치? 그럼 이렇게 그었어. 수직으로. 직각이 되도록 그었어. 그러면 아까 원래 있던 그 직각삼각형 한 개에다가 이 선분을 하나 그음으로써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생겼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추가로 2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선분 하나를 이용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몇 개다? 전체 3개다. 직각삼각형이. 큰 거, 이쪽 거, 이쪽 거. 그럼 나한테 선분 하나를 더 그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방금 한 것처럼 자르면 되지. 이렇게 자를까? 여기서 직각이 되도록 잘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3개였는데 이 선분을 하나 그음으로써 추가로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2개가 더 추가로 생긴 거야. 그래서 총 더해서 5개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게 되었다라는 거지. 괜찮죠? 의심스러우면 검사를 한번 해봐도 되죠? 자,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도형 1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몇 개? 하나요, 2개요, 3개요. 3개에다가 도형 2개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몇 개? 1개. 도형 3개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몇 개? 저 큰 거 하나. 그래서 1개, 1개, 3개, 5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어쨌든 그어보세요, 그려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1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레벨업 테스트의 마지막 문제 15번. 우리는 매일매일 시계를 봅니다. 아직 시계를 못 보는 친구는 없겠죠? 이렇게 생긴 시계? 아, 못 보면 어때? 전자시계 보면 되지. 아무튼 시계는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쓰이는 거야. 학교 갈 때도 시계 보고, 학교 가서 시계 보고, 학원 갈 때도 시계 보고, 게임할 때도 시계 보고. 저 시간이 신기하단 말이야. 시간이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시간은 빨리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단다. 언제 천천히 가냐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천천히 가.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너희들은 몰랐지. 희한하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시계가 천천히 가는 거 느꼈을 거야. 그게 느낌이 아니라 원래 그래. 그렇게 만들었어. 나라에서. 천천히 가게끔. 그리고 언제? 게임할 때. 1시간이 훅 지나가.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 속지 마. 시계는 일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공부할 때는 천천히 가고 게임하고 놀 때는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야. 명심하세요. 어쨌든 15번. 시계가 지금 이 시계는 몇 시? 4시. 시침이 4에 있고 분침이 12에 있으니까 4시 정각입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는 동안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직각이 되는 시각은 모두 몇 번일까요? 이렇게 나오네. 몇 번인지만 맞추면 되는 거야. 직각일 때가 몇 시 몇 분일까요? 이런 시간을 물어보진 않았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계산한단다. 시침과 분침이 직각일 때 그 시간을 구하라 이렇게. 근데 지금은 몇 번 됩니까? 4시부터 2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직각인 게 몇 번 발생할까요? 이게 문제야. 이건 쉽죠. 몇 번이냐고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분침이 이렇게 돌아갈 때 너희 쪽 방향으로 이렇게 봐야 되나? 분침이 이렇게 돌아갈 때 시침도 같이 움직이는 거 알죠? 분침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시침은 4에서 5로 한 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분침이 점점점 시침 쪽으로 가까워지면은 시침은 살짝 요만큼 움직였을 거야. 그렇게 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침이 가다 보면 시침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직각인 순간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게 언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직각인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직각인 거 한 번. 그러다가
분침이 점점점 시침을 따라잡네. 완전히 똑같아질 수도 있네. 더 멀어질 수도 있지. 그러다가 시침은 요쯤밖에 안 왔는데 분침은 요쯤 가서 여기가 직각이 되는 부분이 또 한 번 있을 거란 말이야. 즉 4시에서 5시 사이에 4시에서 이쪽으로 볼게. 4시에서 5시 사이에 분침이 수직을 이루는 것은 이쪽에서 한번 포개졌다가 다시 지나가면서 이쪽에서 한번 2번 발생한다는 거야. 4시에서 5시 사이에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 그 또 1시간 동안은 당연히 또 2번이겠지. 이렇게 또 지나가서 또 한 번. 그래서 4번이 나오겠다는 얘기. 그 그림으로 안 그려봐도 알 거예요. 1시간 동안 직각인 건 이쪽 2번이 나오겠구나. 2시간 동안은 4번이겠구나. 이건 이렇게만 써도 되겠죠. 식을 쓸 거 없지.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내고 싶으나 너희들이 하이레벨 1번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요거까지 풀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정사각형의 가로를 10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10cm만큼 줄였더니 내변의 길이의 합이 80cm가 되었다. 무슨 말임? 정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를 10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더 짧아졌어. 이런 직사각형이 돼버린 거야. 가로는 늘리고 세로는 요만큼을 줄여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근데 그 내변의 길이의 합이 80cm다.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은 몇일까요? 이게 문제네요. 이거의 가장 좋은 풀이법은 사실 지금 딱 보고 20cm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풀이가 가장 좋아. 왜요?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큼 들었어? 10cm만큼. 여기에도 10cm만큼. 총 20이 들었지. 근데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했어? 10cm만큼 줄였지. 여기 10cm가 사라졌어. 여기도 10cm가 줄었지. 이만큼이 사라졌어. 아까는 가로 길이가 10, 20이 들었고 세로의 길이가 10, 20이 줄었어. 그럼 둘레에는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80cm라고 알려줬는데 그게 누구의 둘레랑 같은 거야? 얘의 둘레랑 같은 거야. 즉 내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으니까 4 곱하기 몇을 한 거야? 20. 한 변의 길이가 20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베스트 풀이인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더 이게 응용이 될 수도 있잖아. 가로의 길이는 10cm만큼 늘어나고 세로의 길이는 5cm만큼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둘이 같지 않겠죠.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보자. 가로의 길이가 정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10cm만큼 늘렸다.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까지 똑같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그럼 요만큼이 10cm가 된 거야. 그리고 요만큼 길이도 원래 정사각형 길이였는데 요만큼을 줄인 거야.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세울까? 한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가요 네모에 10이 더해진 거야. 세로의 길이는 네모라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서 10만큼 줄어든 거야. 이 둘을 합친 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합이 되겠지. 그럼 합해보자. 10이 사라지네. 플러스 10.
더하기 10 빼기 10 사라지네. 그럼 네모가 몇 개 남는다? 2개가 남죠. 그것이 80이 아니라 40인 거지. 한쪽이니까. 그럼 네모는 몇입니까? 20cm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다.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겠지. 하이 레벨. 비슷해. 재밌어요. 그럼 오늘은 숙제 여기까지만 내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숙제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달랑 몇 문제? 6문제. 6문제만 숙제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만 풀이를 할 거야. 수고했고 우린 또 다음 시간에 숙제 다 해온 상태로 선생님을 만납시다. 다음에 만나요.